중동 아랍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알라딘입니다. 알라딘과 자파가 사막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막과 오아시스를 배경으로 하는 장면이 이 영화에 많이 나오죠. 1차 대전을 배경으로 터키와 맞서 싸웠던 영국군 장교 로렌스의 삶을 그린 아라비아의 로렌스입니다. 1962년 개봉했고요. 아카데미에서 무려 7개 부분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실제 사막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촬영에 엄청 고생을 많이 했고요. 제작비도 엄청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 됐던 곳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네프드 사막입니다. 아이언맨 1의 장면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납치되어 사막을 통해 탈출하는 토니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3편의 영화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곳, 바로 사막이죠. 이번 시간은 바로 건조지리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조기후라고 하면 사막만 있는 것은 아니죠. 먼저 건조기후의 정의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조기후는 나무가 자라기 어려운 영강 수량 500mm 미만의 기후라고 합니다. 일교차가 매우 크고요.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아서 매우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죠. 영강수량의 차이에 따라서 사막기후와 스텝기후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사막이 형성되는 원인에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연중 아열대 고압대로 인해 비가 오지 않아 형성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사하라 사막이 있죠. 두 번째로 한류의 영향으로 대기가 안정되어서 사막이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남미의 아타카마 사막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다와 멀리 떨어져 수분의 공급이 부족해서 사막이 되는 경우인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중국의 고비 사막이 있죠. 네 번째로 1년 내내 바람이 비슷한 방향에서 불어오고요. 이 바람이 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지는 팬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사막이 형성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남미의 타파고니아 사막이 있습니다. 건조기후에는 키 작은 풀들이 자랄 수 있는 스텝기후가 있습니다. 그곳에 펼쳐진 초원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는데요. 교과서에 실려있는 질문을 보겠습니다. 자, 왜 이런 초원지대가 생긴 것일까요? 우리 정답을 한번 볼까요? 자, 정답은 강수량이 사막보다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원지대가 형성되는 거죠. 작은 풀들이 자랄 수 있게 됩니다. 사진은 몽골 초원의 모습인데요. 이 몽골 초원에서 유목을 하는 모습을 사진을 통해 우리가 관찰할 수 있죠. 드넓은 몽골 초원을 자전거를 타고 여행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 드넓은 초원에서 자전거를 타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참 저도 한번 떠나보고 싶습니다.
지구에서 제일 높은 곳은 히말라야 산맥이죠. 해발 고도 8,000m 이상이 됩니다. 지구에서 제일 깊은 곳은 필리핀해의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그렇다면 지구에서 제일 낮은 땅은 바로 어디일까요? 자, 여러분 당연히 투르판 이곳이죠. 네, 투르판은 해발 고도가 무려 해수면, 그러니까 바다면보다도 밑으로 400m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요. 이곳은 매우 건조한 기후이고요. 투르판에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카레즈라고 하는 특수한 관계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이 카레즈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하를 통해서 이렇게 물이 흘러오고요. 그 지하로 흘러오는 수로를 통풍시키고 관리하기 위해서 수직으로 구멍을 뚫다 보니까 이 사진에서와 같이 아주 특이한 경관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멀리 천산산맥에서부터요, 투르판까지 물이 증발되지 않고 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지하로 수로를 만드는 것이었고요. 지하 수로를 만들고 관리하기 위해서 수직으로 갱도를 뚫어서 좀 전에 본 것과 같이 특이한 경관이 만들어진 거죠. 잠시 후에 이 카레즈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한 번 더 그곳을 관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르판은 매우 건조한 곳으로 서리가 내리지 않는 날이 1년 중 무려 270일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한여름엔 기온이 최고 50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그리고 연간 일조 시간은 약 3200시간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건조하고 기온이 높고 햇볕이 강한 곳에서 바로 포도 농사가 아주 잘 된다고 하는데요. 매우 높은 당도의 포도가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카레즈를 이용한 물로 화면과 같이 포도 농사를 짓고요. 그 포도를 왼쪽 위에 보이는 건물에서 포도를 건조시키는 건데요. 가운데 사진을 보게 되면은 특별한 어떤 시설이 있죠. 이렇게 포도를 걸 수 있는 시설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수확한 포도들을 걸고요. 건조하게 되면은 굉장히 당도가 높은 우수한 품질의 건포도가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여행하는 분들은 꼭 건포도를 이렇게 사서 오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꼭 이 투르판 한번 여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건조지리 여행은 마치고 다음 시간 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강수량이 20mm가 채 안 되는 곳에서 물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카월징 박물관에는 이 지역만의 독특한 물 관리 역사가 전시돼 있다. 수맥을 찾아 땅굴을 파서 만든 지하수로가 그것이다. 지난 2000년 동안 모두 5,000km에 달하는 지하수로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박물관 지하에는 실제 사용된 지하수로가 잘 보존돼 있다. 거미줄처럼 연결된 지하수로는 물의 증발을 막고 부족한 물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투르판은 이 지하수로 망을 통해 오아시스 도시를 건설하고 실크로드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지리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